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한진호 선생님 오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교육감 선거 개선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귀한 음, 시간을 우리 한진호 선생님께서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 교직에서 33년 동안 네,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네,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 교육감 후보로서 출마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직도 그 교육 그 정책에 관한 이 문제들을 계속 그 정리를 하고 또 앞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책이 뭐가 있을까를 잘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에 활용하고자 그 부분에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요. 네. 그 교육 경력에 관련해서 짧게 소개해 줄 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네, 저는 부산대학교 그 사범대학 미술교육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학위를 수료하였고, 그리고 동아대학교에서 행정학과 대학원 과정을 지금 수료 중에 있습니다. 네. 지난번 그 지방 자치선거 때 교육감으로 출마하신 바가 있는데요. 네. 우리 그 부산 교육감의 역할이 뭐 어떤 걸로 해야 생각이 들까요? 교육감이라는 사람의 역할. 네. 네. 결국 교육청은 네. 유, 초, 중 등 교육을 관장하는 최고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유, 초 등 초, 중 등 교육의 전반적인 그런 그 분야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사, 정책, 그리고 관리, 행정, 네. 재정 네. 모든 걸 관장하는 그런 교육청 최고 그 교육기관의 그 수장이죠. 네. 교육감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지방선거 때 이제 이 지방선거의 이 교육감 선출 방식이 사실은 그전에서부터 간선제일 때 선거인단일 때도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직선제로 하자 해서 직선제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직선제도 하니까 또 여러 가지 그 장단점이 노출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신 경험을 봤을 때 지방선거 교육감의 선거 방식이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선거를 치러본 후보자 입장에서 직접 그 선거판에서 제가 느꼈던 바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네, 예, 교육감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네, 그 현장에서의 학생과 교사 네, 그리고 학부모들 간의 그 상관관계와의 그 아주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뭔가 개선이 나오고 네, 발전 방향이 모색이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다고 본다면 교육감의 일단 그 후보자 자격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뭐냐 네, 하면 네, 유, 초, 중 등 교육의 교육 경력이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의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 네, 그 자격을 부여해야 함이 그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교육감의 후보자 자격 조항 중에 네, 유, 초, 중 등 교육의 교육 경력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아, 된다. 네, 네, 예. 그다음 두 번째, 정당 선거가 아니다 보니까 네, 이 후보자의 면면을 유권자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출할 때에는 후보자의 면면과 이력에 대해서 서로 이 상호 간에 유권자들끼리
적어도 토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A 네. 후보와 B 후보의 장단점에 대해서 네. 서로 의논하고 서로 상의하는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그런 이 선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면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 네. 후보자 토론의 거의 겨우 3회에 그칩니다. 네. 그 3회도 심야 방송대에 아주 그 시청률이 낮은 그런 시간대에 3번 방송하고 재방송도 하지 않는다는 점. 네. 과연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 수 있을까를 두고 본다면 제가 선거운동을 하러 나가서 봐도 누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네. 후보자에 대해서. 그래서 후보자의 그 정책과 면면에 대해서 유권자에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않고 있다는 거. 네. 그러면서 직접 선거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죠. 네. 그리고 정당 선거가 그리고 또 이 교육감 선거에 일반 유권자가 굉장히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문제의 핵심인데요. 부산 시민 전체의 유권자 중에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지는 그 분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 아이가 학령기에 있는 학부모들조차도 교육감하고 우리 아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 교육감 선거에 일반 유권자의 관심도가 거의 10%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당인이 아니면서 본인을 홍보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정당인이라고 할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정당의 정책과 유사하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당 소속이 안 돼 있다는 그 시점에서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유권자 홍보의 한계점이 너무 극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그렇게 정당 소속이 안 되게 해놓으면서 이 후보자들이 나는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는 그런 정당색을 띠고 선거 복장을 하고 선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파란색 옷을 입었으면 저 사람은 뭐 이쪽이네, 빨간색 옷을 입었으면 이쪽이네 하고 그 나름대로 유권자들이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해서 그 후보자의 정책이나 어떤 그 댐데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당색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지금 저 중간에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네네. 선거 과정에 관한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선거 과정도 또 말씀하실 것도 있지만 이 교육감의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직선제냐, 간선제냐, 뭐 런닝메이터냐,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지금 이제 직접 선거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직접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후보자도 제대로 알 수 없고 그런 식의 선거가 치러질 것 같으면 우리가 시장에서 부산시장이 있으면 경제부시장, 행정부시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육부시장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 포지션을 만들어서 시장과 러닝메이트로 선출을 하는 것은 어떨까? 교육부시장이 그럼 교육감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교육감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뽑는 것이 오히려 만약에 이게 이제 자기하고 정책 노선이 같은 사람 쪽의 어떤 그 쪽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은 저는 그냥 이것이 완전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으나 그래도 후보자를 조금이라도 더 유권자가 알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부여되지 않을까. 너무 후보자를 모른다는 거죠.
예, 그 점은 저도 누차 선거를 봤지만, 예. 교육감뿐만 아니고 사실은 지방선거 후보자를 잘 모르고 선거하죠. 네네네네. 예, 그래서 적어도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조금이라도 좀 알게 하고 투표를 하게 하는 게 선거의 그 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네, 사실 이것도 문제의 한계가 네, 있어서 네, 다른 그 교육 관계자분들과 많은 어떤 이런 상의를 토론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네, 네, 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교육청이라는 어떤 존재에서 교육감의 역할이 얼마만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육감을 없애자 이래가지고 교육청을 폐지를 해버린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각 지역구별 그 지역 그 해당청이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 오면 구별로 그런 교육구청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냥 교육청이라는 이런 괴물 같은 이 조직을 이렇게 그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없애버리자 해서 영국에서는 없애버리고 교육감 선출도 안 하는 이런 지금 사례도 있습니다. 영국 같은 사례는. 그리고 앞으로도 보면 학교가 이렇게 대형화에서 소형화로 마을학교 내지는 소규모 학교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구 네. 감소와 네, 또는 비대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한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형 시스템보다는 소규모 학교의 이런 그 존재가 오히려 앞으로는 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더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조직을 크게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지역 관할 내에서만 충분히 관리를 해도 학교 운영이 충분히 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갖고 교육 자치, 다시 말해서 학교 자치도 보장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말이 그렇지 교육 자치라는 것은 하나의 슬로건에 불과하고 모든 컨트롤 타워는 교육청에서 다 컨트롤 해버리니까 그 학교장의 권한으로 학교 자치를 하고 싶어도 교육청 눈치 보느라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절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정말 그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 자치, 학교 자치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가야 한다면 사실은 이런 대규모 컨트롤 타워인 교육청의 존재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이제 요약한다면 그 런닝메이트 제도로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설명하신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네네. 예. 네. 그리고 이 선거 방식의 과정에 대해서도 앞에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죠. 누군가 흑백이나 이렇게 뭐 정책의 우월성이나 이런 걸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유권자의 판단을 하기에는 미흡한 선거 과정을 거친다는 게 그 이야기의 말씀의 어떤 핵심이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 선거 기간이 지금 우리가 120일입니까? 교육감 선거 기간이? 네네. 네. 그 기간에 특정 인물을 그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지 이 필라소피를 알겠다 하는 건 사실 어려운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걸 시행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해왔던 이야기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이걸 상시 등록을 해가지고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교육감으로 출마할 수 있게끔 하고 자기의 철학이나 정책이나 비전이나 이런 거를 늘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선거법이 다 고쳐져서 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네네. 선거 기간에는 해가지고 유권자의 관심도 이렇게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짧은 시간일 뿐만 네. 아니라 실제로 교육을 위해서 뛰어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데는 너무나 미흡한 이 네, 인프라스트럭처라 이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거 방식은 런닝메이트제 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제가 이제 보니까 교육감은 헌법상의 지위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모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선거 방식이 런닝메이트제로 갔을 때 그 이 런닝메이트제로 해가지고 좋은 점, 이 점에서 이 유권자들한테 왜 이걸 꼭 해야 되냐고 이렇게 어필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감이라는 이 역할 자체가 네. 사실은 현재의 상황을 본다면 저는 그 교육이 발전하고 개선되기 위해서는
교실에서 학교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이 교육감의 역할을 보고 있으면 이게 그런 어떤 교육 환경 또는 교육의 어떤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 하나의 행정가로서의 면모만을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이 네네네. 부산에서 일어나고 투영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죠. 아니고 예. 이게 이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들의 이 업무 실태를 보면 네. 결국 교육 환경 개선이나 또는 뭐 이런 인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발전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지 않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학교를 어떻게 뭐 폐지하고 신설하고 하는 등의 그런 아주 행정가적인 그런 역할이 거의 60-7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행정가로서의 역할일 것 같으면 네. 굳이 따로 예. 떼어서 이 직접 선거를 하는 그런 혈세 낭비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산시와 예. 부산시의 예산과 네. 교육청의 예산을 같이 그 안에서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끔 시의 예산과 교육청 분리해가지고 지금 예산 낭비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 능력이나 행정 업무랄 것 같으면 부산시와 같이 연계해서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이 적자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교육 이런 발전이나 진짜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교육감이라면 이런 식의 선출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결국은 지도지사가 임명하는 제로 가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는 수 있는 거네요. 그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고 네. 일단 선출직으로 하되 네. 단독으로 선출을 하기에는 그런 어떤 조직이나 또는 단체 등의 선거 전략을 이렇게 총동원을 할 수 있는 내지는 인지도가 좋은 다시 말해서 교육에는 어떤 뚜렷한 어떤 이 목적이 없이 단지 당선을 위한 선출직의 그런 어떤 이 공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될 수밖에 없다고 네. 저는 생각해요. 예, 지금 이런 식이라면. 네. 그렇기 때문에 걸러내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을 그대로 앞으로 가서는 3선까지도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반드시 처음 된 사람이 그 다음에도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3선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다면 과연 교육 발전에 그게 과연 발전적인 방향일까? 전혀 아닐 수 있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너무 많이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거불능의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중임제로 하고 3선은 앞으로는 3선은 절대로 돼서는 뭐 저는 안 된다고 폐지해야 생각해요. 될, 개선해야 될 네. 사항이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닝메이트제나 또는 임명제나 또는 뭐 그 어떤 다른 방식을 내가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되지 않는 이상 실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이런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이제 피부로 느끼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보신 부분에 일부 소개할 점이 있을까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입법 발의를 예. 국민청원에도 올렸고 국민청원, 예. 국민청원에도 올렸고 네. 그 다음에 언론사에도 제가 보도자료를 많이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여론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여론 형성이 안 되고 있고 또 일부 입법 발의를 요청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요청을 드려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렇게 피드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주는 반응은 어떤 거였어요? 이렇게 지적을 해서 고치자, 입법을 해라. 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뭐 일부 소개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도 좋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반응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아주 무참할 정도로 특정인을 거명하지 않고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말했을 네. 때 반응이 아주 차가웠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국회 의석수가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 다음에 17개 시도 교육감도 전부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만약에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형이 네. 이제 약간 진보 성향적으로 기울어진 기울어져 이런 있으니까 운동장이 되다 보니 예. 이게 저의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여지려면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내가 다른 언론이나 또는 이런 논점을 제시를 여러 출구를 통해서 해봤지만 예. 전혀 피드백이 없었어요. 예. 결론은 뭐냐면 대통령이 될 사람한테 가서 대선 공약으로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네. 우리는 지금 어떤 토론을 통한 민주주의 정치 연습이 좀 네네네. 사실 일천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도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교육감 선거 방식 개선을 촉구하자 또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진정한 저희 어떤 이 갈증이라 그럴까요? 네. 현장에서 아이들을 오랫도록 봐왔던 교육자 입장에서 정말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을 전달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내가 행복한 삶을 어떻게 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이 그것을 고민하게 하고 교사가 내가 아이들을 정말 미래의 꿈나무로 가르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교육 현장을 저는 끝끝내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게 이제 실천하려고 그러면 함진호 선생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결합이 돼야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한국에는 여러 가지 지금 제도상에도 미비한 점이 많을 뿐더러 어떤 여러 가지 국민의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다르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 많이 부분이 다르죠. 사실 쉽지 않은 것인데, 그래도 쉽지 않기 때문에 나서서 누군가가 뛰어가야 된다. 저는 뭐 이런 주장을 가끔 펼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교육 철학을 말씀하신 것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럼 따로 교육 철학을 묻지는 않겠고요. 그걸로 가담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뽑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시도지사가 아니고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하게 되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교육의 어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지금 1년에 지금 청문회를 보면서 느끼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청문회라 하는 것은 과연 이 사람이 그 역할에 대해서 적합한 인물인가 아닌가에 대한 정책 검증이나 또는 도덕성이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절차인데 이 청문회라는 것이 지금 우습게 되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해버리면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했을 경우에 한쪽으로 편향적인 어떤 치우침이 보장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역시 듭니다. 네. 사실은. 예.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 임명할 때도 대통령이 청문회만 제대로 된다면 대통령 임명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대통령 임명 방식은 곤란하다. 대통령 임명을 해도 정말 좋죠. 네. 검증을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대통령 임명해서 제대로 된 청문회만 된다면 저는 그 방식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청문회 자체를 믿지 못하겠으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 결국은 그 방식은 한국의 현 단계로서는 적합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서 교육
한국의 교육의 문제점이 참 많긴 한데, 이거는 약간 생뚱맞은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부산에 지금 인재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관심이 부산을 이렇게 참 발전시키는 세계 인재들이 거꾸로 오는 동네로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늘 갖고 있는 생각이 한켠에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나시는 대로요. 부산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끔, 인재들이 오게끔 하려고 그러면 어떤 점을 우리가 좀 이렇게 준비하고 고쳐야 되는지 네.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있잖아요. 그 경제 격차가 교육 격차입니다. 우리나라가 균형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인재들이 전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우수 대학 100개 중에 70%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재가 유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서울로 대학을 가겠어요?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비중이 거의 수도권에서 모든 경제 활동이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균형 발전을 이루지 않는 한 부산의 교육 환경은 절대로 개선 안 됩니다. 네. 네, 다시 말해서 결국은 이것은 정치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정치가 수반이 돼야 된다. 정치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예. 뭔가 이게 미끼가 없는데 아이들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죠. 아이들은 먹이를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경제가 이게 활성화되고 미끼가 확실한 미끼가 있다면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부산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먹고 살 게 있는데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이 낙후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점점 더 이제 심해질 겁니다. 현 단계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지방 대학에 있는 교수들 전부 다 지금 만약에 완전히 교육감이 되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예. 그 최소한의 제가 교육감이 만약에 됐을 때 예. 그 최소한의 정책이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네. 다시 말해서 부산에서 학교를 다녀도 뭔가 먹거리가 될 수 있고 대학을 안 가도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과의 연계 그리고 어떤 자질 향상 그런 거를 수도권을 향하지 않는 그런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교육감이 되시면 그렇게 실제로 하시겠습니까? 너무 아니요. 적절하지 않는 질문인가요? 네, 그렇게 할 수 없으면서 한다고 대답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누구나 다 1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찾아주는 교육이 돼야 되고 내가 잘하는 게 뭔가를 찾아줘야 되지. 무조건 하고 어떤 이 상급 학교로의 진학, 그거를 목표로 삼게 하는 이 현실에서 조금 벗어나게 할 수 있으려면. 그거는 이제 결국은 네. 교육의 목적, 정책하고 또 연결되기 때문에요. 오늘 이제 주제하고 또 조금 넘어가기 때문에, 물론 뭐 같은 이야기긴 하지만, 오늘 이제 주제 논점이 교육감 개선 방식이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교육감 좀 개선 정리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서 한다면 네, 교육감 선거 개선 방식은 지금 직선제는 무조건 안 된다. 네. 직선제를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이 입법을 발의가 안 된다면 시장과 러닝메이트제라도 빨리 할 수 있어야 뭔가 통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사와 재정에 있어서. 그래서 러닝메이트를 하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차라리 교육감 선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이라는 존재 자체를 각 지역구별로 그냥 분산시켜서 차라리 교육감 선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세 가지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굉장히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하나 거꾸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교육 정책에 대해서 한 번 더 모시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또 이
대한민국의 어떤 진로 문제 이런 것도 좀 더 많이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약속하시겠죠? 오늘 네, 교육정책에 대해서 한 번 더 시간 내서 네, 말씀해 네, 주시는 네, 걸로 네, 하고요.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정수 선생님. 적합한 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앞으로 부산 교육 아니면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미력 하나마 저희 혼신을 다해서 제가 봉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